오늘 각 종목이 어떤 종목을 가지고 나왔는지 종목들 가지고 나온 종목들 한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시죠. 자, 저는 SKC, 제넥신 두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김태형 대표님은 에코프로, 에코프로 BM도 아니고 에코프로를 가지고 오셨네요. 자, 프로피스타님은 KC피드 비추로셀, 비추로셀 최근에 이렇게 핫한 비추로셀을 신규 추천으로 알겠습니다. 자, 그럼 김태형 대표님의 에코프로 먼저 한번 종목 소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의아해하실 겁니다. 에코프로 VM이 있는데 왜 에코프로를 지금 가져왔을까라는 의문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주 차트는 에코프로가 더 좋아요. 네, 저도 일단 굉장히 고민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사실은 에코프로라는 기업에서 이제 양극재 산업을 가지고 나온 기업이 에코프로 BM인데, 그렇다면 결국엔 주요 사업원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에코프로 BM이기 때문에 이 회사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죠.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또다시 이제 니켈 수출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수출 이제 뭐 억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양극재 관련 기업들, 양극재 부품들이 이제 폭등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 부분이 해당 관련 기업들의 실적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가져가니까 전기차 관련 부품들 굉장히 다시 한번 오를 수 있는 모멘텀은 충분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근데 문제는 에코프로 BM이냐 에코프로냐, 저 방송 오기 1시간 전까지도 좀 고민을 했던 부분인데, 결국에 이제 차트에 이제 수급을 좀 보게 되면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장 중요시하게 보는 이평선이 61선 이평선에서 지금 계속해서 돌파를 하지 못하고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반대로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이 장기 이평선을 좀 돌파를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다시 한번 좀 추세를 돌리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차트의 거래량과 이제 캔들 기준으로 본다면 트레이딩으로 좀 더 적합한 것은 아무래도 에코프로이기 때문에 추세가 완전하게 이제 돌아서 준비를 하고 있는 기업이 이제 에코프로이기 때문에 저는 이 에코프로라는 기업을 한번 우리가 짧게 매매를 해본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는데요. 뭐 일단 매수는 우리 규정대로 이길 평균가에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길 평균가에 하시고 목표가는 이제 이 122평선만 돌파를 해준다라고 한다면 그 전 매물대가 이제 많이 있을 수 있는 25,000원까지의 추가 1차 상승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25,000원을 좀 목표가로 정해 드렸고요. 만약 이제 조정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최근에 이제 바닥권이라고 할 수 있는 이 18,000원대를 이탈하게 되면 그때는 현금화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목표가는 25,000원을 드리고 손절가는 18,000원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역시나 전기차, 즉 지금 쉬어가고 있는 테마를 선취매하는 것이 가장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매매를 하실 수 있는 편안한 방법이다라는 것까지도 한번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좀 쉬어가고 있는, 왜냐면 그렇죠. 밀려도 많이 안 밀릴 것 같으니까 이 종목, 그렇죠? 왜냐하면 그전에 급등했던 종목은 뭐 KMW 같이 이렇게 그렇죠. 급락 나올 수도 있는데 이 종목 약간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프로피스타님, 극단적인 종목 두 종목 가지고 나오셨어요. 예. KC피드랑 하나는 비추로셀. 설명 한번 해주시죠. 예. KC피드 같은 경우에는 네. 제가 이 KC피드를 종목을 이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 이 우리 두 분 스타님들한테 보여드렸더니 저 양반이 좀 같구나. 저 왜 저럴까? 아니요, 저는 네네. 개인적으로 이런 예. 그림의 차트는 좋아하긴 해요. KC피드는 일단은 이게 어떤 우리가 종목인지는 아셔야겠죠, 그죠? 네. 이게 그냥 사료 만드는 회사라고 그냥 쉽게 생각하십시오. 근데 이 사료 만드는 이 업체 간의 경쟁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경쟁력이 없습니다. 왜 가지고 나왔냐? 이게 문제죠. 경쟁력이 없다면 왜 가지고 나왔냐? 어떤 것 때문에? 예, 얘는 우리가 흔히 시장에서 말하는 급등 차트다. 급등 예, 차트. 저는 급등 차트다라는 급등 생각으로 매직된 그렇죠. 차트. 예. 네. 일단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이 해당 종목이 보시게 되면 한 10월 14일경부터 일단 계정은 외인 계정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순진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이게 노란머리 외인일 가능성은 조금 적겠죠, 솔직하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란머리 외인일 가능성이 적지만 이거는 계정은 외인으로 잡혔다 이거죠. 그리고 외인 계정으로 일단 매집은 일어났다 이거죠. 매집이 일어났으면 이게 거래량이 분출되면서 결국엔 한 번은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이 지금 현재 매집한 세력들이 주가를 내리려고 매집을 했겠습니까? 그건 그렇죠. 아니라 이거죠. 주가 내리려고 매집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주가를 내리려고는 매집을 안 했을 거기 때문에 결국 얘는 단기간에 한번 시세가 분출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저는 이 KC피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기법에 대한 강의를 그렇죠. 한번 보여주고 예. 계시네요. 근데 이 KC피드가 그러면
도대체 얘가 재료가 뭐가 있을까? 근데 얘가 엮다 보면은 전 대선 후보 안철땡 관련주라고 합니다. 시장에서는. 대형테마 관련주. 그렇죠. 예. 네. 그런데 이게 왜 안철수 씨가 왜 지금 중요하냐? 바른미래당이 지금 약간 시끌시끌합니다. 약간 선장을 그렇죠. 표로하고 있는 느낌이 네. 약간 있죠. 예. 총선은 다가오고 있죠. 뭔가 하나 있다는 거죠. 이슈거리는 얘를 부양하기 위한 이슈거리가 준비돼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저는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네. KCPD는 꼭 좀 좋게 생각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예. 두 번째는 비치 로셀입니다. 뭐 비치 로셀 비치 이거 로셀 한 달 같은 전에 경우에는 가져왔으면 제가 영웅으로 그렇죠. 모실 뻔했는데 항상 뭐 지나가고 나면은 그렇죠. 주식이라는 게 야 예. 이거 진짜 수급 그래도 그렇죠. 좋네요. 아직도 좋네요. 좋습니다. 아직도 좋습니다. 비치 로셀은 이제 뭐 하는 업체냐? 쉽게 설명해서 1차 전지, 1차 네. 전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좀 독보적인 20년 동안 한 우물만 팠다. 네. 전지 관련해서 한 여기서 우물만 뭐 팠다. 최고예요. 그렇죠. 이 해당 분야에서는 세계 3대 업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세계 3대 업체라고 알고 있고 일단은 매출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수주 계약도 탄탄합니다. 매년 수주 계약 탄탄하고 동일 업종 대비해서 퍼도 약간 저평가 상태고 지금까지 방산 테마잖아요, 이 종목. 그렇죠. 네. 광산 테마도 엮이고 괴리율 자체가 약간은 좀 높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간 너무 주가가 네. 올라왔기 때문에 하지만 수급 자체가 워낙 좋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우상향할 수 있는 모멘텀이 남아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가지고 나오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비추로 사이 또 기억나는 게 제가 군대 있을 때 제가 통신 그 무전병 잠깐 있었는데 네. 안에 리튬 전지 정말 가벼웠거든요. 맞아요. 그게 비추로 셀 거더라고요. 아 예. 알겠습니다. 일단 뭐 이렇게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럼 제가 가지고 나온 종목 빠르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제가 가지고 나온 종목 SKC가 있습니다. 자, SKC 어떤 회사냐? 자, SKC 동박 이번에 동박 사업 새롭게 진출했죠. 사업 재편에 따라서 모멘텀이 부각되고 있는데요. KCFT를 인수하면서 동박 시장 진출. 제가 예전에 일진 머티리얼즈 가지고 나왔잖아요. 일진 머티리얼즈가 이것 때문에 못 갔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 반도체 소재 관련 필름 실적이 개선세에 있고요. 국산화 관련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3분기 영업이익이 405억 원. 컨센서스에 부합했어요. 근데 5G 통신 장비 관련 소재 배출 발생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종목 지금 현재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상당히 좀 중요한 자리에 와 있다. 정고점 돌파. 돌파 매매의 정석은 아니지만 약간 정석 비슷하게 돼 있다. 이런 얘기 드리면서 오늘 에코프로랑 싸울 것 같습니다. 이 종목도 2차 전지 관련 종목이라 둘 중에 하나만 들어갈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드는데 자, 그래서 제가 하나 더 준비했죠. 제넥신입니다. 자, 저희 포트 보시면은 지금 제약바이오가 모자라요. 그래서 우리가 시장 수익률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 수익률보다 지금 더 높아요. 우리가 더 이기고 있어야 하지만 격차를 더 못 벌리고 있는 이유가 우리가 수익률을 여기서 못 내고 있다는 부분. 그래서 이걸 수익을 내려면 바이오에 한번 승부 걸어도 된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제가 SFP 반도체로 수익률 많이 벌어놨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한번 부어보자 한번 이 생각으로 제넥신. 자, 면역 항암제 개발 기업으로요. 바이오 베러라고 하죠. 한글로는 베터라고 하는데 베터 너무 좀 영어가 약간 영국식 발음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미국식 발음으로 바이오 베러 및 신약에서 파이프라인 다수인 종목이고요. 면역 억제 기능 가지고 있는 T세포, 자극 없이 미접촉 T세포하고 기억 T세포를 증가시키는 그런 기술력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느 때 중요하냐면 단독요법뿐만 아니라 병용요법에도 많이 쓰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항암제하고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항암제를 만들고 있는데요. 툴젠 유명한 회사죠. 툴젠 같은 회사를 뭐 뒤에 내용까지 다 얘기하면 갑자기 이제 안 좋은 얘기도 나와야 되니까 툴젠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 되게 유명한 회사인데 이 회사하고 원래는 인수합병하려고 했는데 주식 매수 총권 때문에 결국 무산됐습니다. 무산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계속 지속하고 있고요. 이번 주에 모멘텀이 있습니다. 8일 날 연구 내용 발표가 있거든요. 이거 발표하면 제넥신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넥신 차트 한번 보시면 얘도 안 올랐어요. 한올바이오팜하고 같은 운명이에요. 안 가고 있습니다. 바이오 수남에 나오면 이 종목 빵 30%까지는 안 바래도 한 10% 정도는 바라고 있어요. 10% 정도는 바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정도 수익률 제시 너무 안 갔어요. 너무 안 갔기 때문에 소외받았죠. 그래서 이번에는 수남매 때 이 다음 차례가 바로 제넥신이다. 이런 얘기로 함께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종목 소개 한번 들어봤고요. 그럼 토론 한번 해보시죠. 자, 김태성 대표님, 이 종목은 안 되겠다. 도저히 보인 종목 빼고. 네, 결국 이제 저하고 좀 이제 겹치는 것을 견제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SKC? 싶은데 네, SKC SKC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제가 가지고 온 에코프로하고 좀 겹칩니다. 네, 네. 결국 이제 2차 전지 이제 전기차 관련 기업인데 사실은 원래 이제 일반적인 시장이라고 한다면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보다 SKC가 더 좋아요. 왜냐하면 가는 말에 올라타야
더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다. 근데 제가 이와 비슷한 차트 근데 가지고 나올 때 저는 고민이 있었어요. 네. 제가 이와 비슷한 차트 힘스 힘스 가지고 나왔었거든요. 결과 정고점 돌파로 가지고 나왔는데 두 번 못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지수가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네. 지금 일단 지수가 더 올라간다라는 것에 이제 의견은 좀 같습니다. 하지만 네. 이제 다 같이 이야기 드리는 건 갈 때 가더라도 약조정이 올 가능성은 열어두고 지금 대응을 해야 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고가권에 있는 종목들보다는 네. 좀 낮은 위치에 있는 게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라는 네.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프로필스탄이 봤을 때 이 종목은 안 되겠다 하는 종목이 있을까요? SKC. 아, 예. SKC가 SKC는 싼 거 맞고 떨어지고 있는 종목이에요. 싼거 주봉상. 가지고 예. 주봉상 주봉을 못 봤네. 제가. 예, 예. 주봉을 못 봤. 그렇네요. 네, 네, 윗골이네요. 예, 예, 예. 설득이 되네 이게. 예, 갑자기. 안 돼요,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차트 다시 보니까 좀. 예, 예. 그럼 예. 제가 김태형 대표님한테 딜 하나 제안하겠습니다. 예. 제가 SKC를 포기할 테니 제넥시는 손들어 주십시오. 저도 제넥시는 그런데 일단 오늘 네. 김 본사님이 진짜 촉이 좋은 게 네. 저희가 제약 바이오가 너무 없었어요. 네. 근데 저도 그렇고 프로포스탄 근데 안 가는 것만 좀 자꾸 들고 와서 저희. 네, 시장도. 근데 지금 과감함이 좀 필요할 때라고 과감하게 봅니다. 주할 때. 그래서 사실 저희가 벌어둔 게 많으니까. 그렇죠. 네, 제넥시 벌어둔 저도 게 한 표는 많으니까. 꼭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꼭 빼야 되는 종목을 얘기 드릴게요. 예. 저는 그 프로핏 전문가님의 예. KC피드. 과감함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과감한 이거 KC피드 진짜 다 괜찮아요. 저 진짜 괜찮다고 보거든요. 이런 차트 좋아하고 정말 좋아해요. 근데 시총이 너무 작. 300억이에요. 이거 너무 작아요, 종목이. 이거 개인 투자자분들, 시청자분들 따라 매수하면 혼자서 호가 1% 올릴 수 있어요. 예,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조금 이 종목은 방송에 적합하지 않다라는 종목. 이건 대신 이런 기법에 대해 설명을 해주신 거에 대해서는 네네. 감사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종목 들어가면 안 된다 싶은 거는 비추로셀. 그럼 쟤네 핵심 표가 안 갔었는데. 그런가요? 예. 근데 비추로셀은 뭐 어느 부분 좋은데 네네. 수급은 정말 좋거든요. 근데 단계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이거 이게 좀 살짝 조정받으면 하면 안 될까라는 생각이 좀 있거든요. 네네. 네, 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여튼 자 그러면 투표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뭐 투표를 해봐야겠죠. 자 먼저 에코프로 먼저 할게요. 제가 에코프로 먼저 사이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사이드 한번 주십시오. 에코프로에 대해서 투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에코프로. H한장 사실 한 종목 있어야 돼요. 네, 한 종목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바로 한번 KC피드 먼저 할게요. 네, KC피드. 자, 하나, 둘, 셋. 네, 이건 좀 그렇습니다. 좀 시가총이 너무 작아서. 그럼 제 거 먼저 해볼게요. SKC입니다. 자, 하나, 둘, 셋. 사실 저도 설득돼서 이렇게. 저도 프로피스타님이 얘기해주신 기술적 분석, 주봉 싼 거 깜짝 놀랐습니다. 못 봤습니다, 제가.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넥신을 먼저 해볼게요. 제넥신을. 자, 하나, 둘, 셋. 네. 가야 됩니다. 저희 바이오 하나 가요. 바이오 하나, 바이오 한올바프가 너무 안 가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비치로셀입니다. 내적 갈등이 많은데 이거. 전 찬성해드렸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저는 갔는데 김태형님 반대. 네, 일단 반대. 다시 거래 재개가 됐던 네. 이 14,000원을 돌파한 다음에는 괜찮은데 14,000원. 지금 접근하기에는 좀 조금 그렇다.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저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런 거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최종 종목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규로 편입된 종목은 에코프로와 제넥신이 신규로 편입이 됐고요. 그리고 제외된 종목은 스튜디오 드래곤하고 SFA 반도체가 제외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종목을 모두 다 알아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 종목들 가지고 일주일 동안 또 추가적으로 계속 해볼 테니까요. 저희 종목들 한번 수익률 끝까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퀴즈 정답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퀴즈 정답자. 자, 퀴즈는 누구 맞춰주셨나요? 자, 퀴즈 정답은 2번 비보존이었죠. 비보존이라는 기업이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발표하면서 바이오 급등을 일으켰습니다. 오늘 자, 비보존 정답자 맞춰주신 분들 9901님, 7237님, 1864님. 어려운 퀴즈는 많이 맞추시고 쉬운 거는 별로 못 맞춰주시는. 이게 어렵지만 오늘 임팩트가 강했기 때문에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퀴즈 정답자 이 세 분에게는 저희가 토게스탁 전문 베스트 전문가 3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1만 원 상당의 기프트콘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모두 다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번 주 시장 오늘 이벤트가 이제 많이 끝났고 한 주 동안 좀 더 시장을 좀 알아봐야 될 텐데요. 다음 주 옵션 만기일 있고 또 있으니까요. 시장 준비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